김 실장이 봐서는 4륜 차량을 코란도 스포츠는 사셔야 고생을 좀 덜 하신다. 4륜 차량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쌍용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죠. 화물칸으로도 조금의 화물이라도 실을 수 있는 화물차로도 쓸 수도 있고요. 승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다용도 차량 중에 하나죠. 쌍용에서 만든 좋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쌍용차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012년부터죠.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쌍용에서 그나마 잘 팔리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이 좀 몸집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로드로도 쓸 수 있고 시내 주행으로도 쓸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이 타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의 화물이라도 실을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 쌍용에서 이게 특징적인 차로 계속 잘 만들고 제일 팔리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모양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또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아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쌍용차를 타셨던 분들이 쌍용차를 계속 타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코란도 스포츠 차량 색상과 옵션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X5와 CX7이 있는데요. CX5는 2륜 모델만 있고요. CX7은 4륜 모델만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후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실지 않은 상황에서 다니실 때는 후륜 모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륜 모델, CX7 모델을 거의 많이 뽑으시는 상황입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 TV를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서 딜러 전산과 100% 연동이 되는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차의 전반적인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이 됩니다. 딜러들의 도매가가 오픈이 된다는 거죠.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시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를 해서 내가 얼마의 예산을 갖고 얼마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 전반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예산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실장 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코란도 스포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딜러의 입금가, 도매가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서 김실장 중고차를 검색하셔서 웹사이트 영역이나 사이트 영역 첫 번째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은 현실적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코란도 스포츠 차량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구간과 2구간을 나눠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1구간 시작하고요. 1구간은 4만에서 6만 킬로, 4만에서 6만 킬로대에 있는 차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4만 킬로 CX7입니다. CX7은 4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륜 모델이니까 4륜 모델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비전, 세부 모델은 비전 모델이고요.
1630만원, 14년 7월에 15년 형식, 흰색 모델이고요. 4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우선은 딱 봐도 흰색 차량이니까 굉장히 좀 깔끔하죠. 자, 우선은 하프탑을 달았어요. 하프탑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4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가죽 시트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요. 우선은 요 뒤 트렁크 부분을 이제 하드탑이나 소프트탑이나 뭐 이게 뭐 좀 전부 다 좀 장착을 해서 비나 눈을 막고 요 안쪽에 트렁크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서 이것은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고할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달려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썬루프가 있다는 점. 하이패스 롤밀러도 있고요. 자, 우선은 성능 보겠습니다. 14년 7월에 15년 형식이고요.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도 없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됐냐? 9월 25일 묶인 차량이죠. 9월 25일이면 묶인 차량입니다. 좀 오래된 거죠. 이렇게 묶인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보셔는 안 되고요. 조금 더 시동도 오래 걸어보고 시운전도 좀 충분히 해보면서 오일 양 체크도 충분히 하고 좀 차량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 쓴 기계, 좀 오래 세웠던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차량에 없던 문제가 괜찮았는데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길게 좀 보시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1630만원 4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년 6월에 12년식 똑같이 CX7 4륜 모델입니다. 1480 연식이 좀 내려가서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검정색에 4만 킬로고요. 요것은 전체적으로 감쌌죠. 하드탑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감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4륜 모델이라고 했고 하이패스 롤밀러 있고요. 전동접인 당연히 있고. 자, 우선은 뭐 있는 옵션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썬루프는 없습니다. 12년 6월식이고 우선은 사고는 없고요. 미세누유도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특이사항도 깨끗하고요. 18년 1월 이 차량은 성능 자체가 제가 조금 좀 달라서 의아해서 봤더니 성능이 너무 오래됐죠. 이 차량은 뭔가 좀 전산상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차량이 거의 방치 수준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이 차량은 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너무 좀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이렇게 성의 없는 차들은 차량의 현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차량은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좀 열애로 빼놓는 경향이 좀 큽니다. 자, CX7 똑같이 4륜 차량이죠. 1430만원 비전 차량 14년 1월식이고요. 44,000의 검정색. 자, 우선은 아까 차량하고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자, 우선은 뭐 차량이 깔끔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롤밀러 있고 내비게이션은 없고요. 전동접인 당연히 있고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우선은 쌍용차의 코란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크게 많이 현대적으로 좀 변한 차량은 아니에요.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코란도 차량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14년 1월식이고요.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고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특이사항도 깨끗하고요. 들어온 지 7월 23일 굉장히 오래 묶였네요. 이 차량도. 그렇지만 가격이 1430이라는 거.
44,000에 검정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묶였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올해 좀 봐야 된다. 좀 세밀하게 봐야 된다.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13년 7월에 14년 형식 CX7 46 모델인데 1140만원입니다. 은색에 45,000km. 우선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당연히 스마트키 넣고 46 모델에 전동접이 있고 가죽 시트에 하이패스 룸밀러 당연히 있고, 자 우선 전반적으로 썬루프만 없지 편의사항은 다 괜찮아요. 13년 7월에 14년 형식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중에 튜닝이 있습니다. 적법 튜닝인데 그래도 있다는 거, 적법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검사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차주한테 어떤 부분이 튜닝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량은 굉장히 많고 단순 수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 게 인사이드 쪽까지, 사이드 멤버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쌍용차, 특히 코란도 차량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판금이 인사이드까지 있다는 것은 좀 데미지가 좀 심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세누유는 없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 9월 6일. 전체적으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좀 묶인 차량이 좀 많네요. 지금 이 차량도 많이 묶였고 묶인 데다가 사고까지 큰 차량, 사고까지 크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1140만원. 자, 1350만원. 12년 2월식이고요. CX7 46 모델. 똑같이 은색에 46,000km. 46,000km고요. 가죽 시트는 있고 전동 시트도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썬루프까지 있네요. 이 차량은 썬루프까지 있지만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전동 접이도 있고 우선은 옵션은 잘 들어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건 은색이라는 거죠. 12년 2월에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도 없고요. 특이사항도 깨끗하고 들어온 지 11월 20일. 11월 20일이면은 2달 됐죠. 이제 두 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일반적인,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주기에 들어가지만 조금씩 이제 묶여가지 않냐, 이제 묶여가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묶인 차량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색깔만 좀 아쉬울 뿐이지 썬루프까지 있는 거의 들어갈 코란도 스포츠에서 들어가는 옵션은 다 들어갔다 볼 수 있고요. 내비까지 있죠. 그리고 사고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없고 사고도 무사고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성비를 갖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0만원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익스트림 모델, 좀 제일 높은 등급이죠. 4륜에 CX7보다 높은 등급이에요. 기본적으로 1590만원. 16년식입니다. 가장 제일 최근의 차량이죠. 흰색에 46,000km. 자, 우선은 튜닝이 안 된 거예요. 하드탑 요 장착을 안 한 거예요. 요쪽에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냥 기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 차량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은 가죽 시트는 있고 내비게이션 없고,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전동접인 있고, 전동접인 있어요. 이 차량은 스마트 키가 있어요. 버튼 스마트 키.
버튼 스마트 키가 있는 모델이 별로 없죠. 스포츠 차량에서,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서 지금 처음으로 버튼 스마트 키가 있는 차량이 나왔습니다. 버튼 스마트 키는 김 실장은 언제나 굉장히 편리한 상황이다. 웬만하면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란도 스포츠에서는 버튼 스마트 키 있는 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도 조금 다르죠? 우선은 나와서 좀 추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성능 보겠습니다. 16년식이고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는 없지만 단순 수리가 있어요. 없다고 체크되어 있지만 있습니다. 판금이죠. 본넷 판금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단순 수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100번, 1000번을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이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미세누유 없고요. 특이사항 깨끗하고 들어온 지는 6월달. 굉장히 많이 묶였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들이 매니아층이 타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묶인 차량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차량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우선은 묶였더라도 우선은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보시면은 의외로 득템을 할 수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차량. CX7. 지금까지,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CX5 모델이 없었어요. 또 똑같이 CX7 모델입니다. 1010만원. 12년 6월. 검정색에 49,000이면 5만 킬로가 거의 됐죠. 자, 우선은 돈을 들여서 적재한 부분을 했고요. 썬루프는 없고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가죽 시트가 우선 나와서 좀 일반 기본은 아니고 리무진 시트처럼 한 거예요. 사제에서. 그렇지만 조금 찢어져 있죠. 이쪽은 복원을 하시면 되니까 큰 의미는 별로 안 두셔도 돼요. 자,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은 있는 것 같고요. 전동접이가 없어 보입니다. 전동접이는 열선만 있고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블랙박스는 있어요. 전동접이 있네요. 전동접이 있고, 자, 4륜 모델이고요. 12년 6월식이고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튜닝이 있어요. 구조장치 변경, 적법이지만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왜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원래는 없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차량도 사고가 크게 있죠. 사이드 멤버하고 인사이드 판금이 있어요. 우선은 뭐 지저분해요. 단순 수리도 있고요. 크로스 멤버, 미세누유까지 있어요. 미세누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오일 교환하실 때 꼭 교환하시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렸죠. 미세누유가 있습니다. 2개, 1개가 아니라 2개. 다음에 하시면 돼요. 특이사항, 하프탑 장착은 당연히 한 거로 나왔고 연료통이 찌그러졌고 리어 엑셀이 미세누유가 있고 원통 미세누유, 전반적으로 지저분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저분해요. 들어온 지는 10월 31일. 뭐 묶여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우선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앞으로 정비할 부분 그리고 안고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차량이에요.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차량을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 2012년부터 16년까지 1구간 4만에서 6만 킬로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적정가, 추천해드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잘 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1350에서 1400, 1350에서 140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다, 괜찮게 사는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구간 보겠습니다. 자, 2구간 10만에서 11, 2만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고요. 우선은 10만 킬로대로 갔더니 가격이 시작되는 게 1050부터예요. 좀 가격이 낮아졌죠. 14년 4월식이고요. 은색의 10만 킬로.
적재함 쪽 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 있고 전동 시트는 없습니다. 전동 접인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14년 4월시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튜닝이 있음. 아마 적법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튜닝이라는 게 아마 적재함 쪽에 추가적으로 이게 씌우고 안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요 부분이 아마 튜닝 적법이냐 아니냐 요 기준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적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으로 됐을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적법으로 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검사 받으실 때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된다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차량도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요. 인사이드 쪽에 판금이 있고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이 차량도 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차량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사고 있는 차량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죠. 미세누이 없고 특이사항 엔진 소음 별로 안 좋죠. 우선은 11월 22일이면은 정상적인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묶여가는 수순을 받기 때문에 우선은 가격적으로 1,050만원 가격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CS5 이륜 모델이 나왔어요. 이륜 모델은 후륜이기 때문에 조금 좀 깊이 하시죠. 4륜을 선택하라고 또 얘기도 드리고요. 우선은 보겠습니다. 1,090만원 14년 7월 15년 형식 흰색의 10만 킬로. 우선 이 차량도 트렁크 적재함 쪽 했죠. 전동 시트는 없고 가죽 시트는 있고 내비게이션 없고 자 10만 킬로 넘어섰고요. 가죽 시트는 있어요. 자 전동 접이 있고 이륜 모델입니다. 이륜 모델 성능 보겠습니다. 자 14년 7월 15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이 적재함 쪽에 했는데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우선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선은 체크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있고 사고가 앞쪽에 지지대 라지에타 서포터와 이런 걸 잡아주는 지지대 프론트 패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쿼터 패널도 사고 부위에 들어가죠. 이쪽에 판금이 있습니다. 판금이 있어도 사고로 체크가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누는 없고요. 특이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 11월 26일이면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선은 연식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15년 형식입니다. 1,090만원 가격적으로는 괜찮은데 단점은 이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CX7 4륜 1,190만원 13년 10월에 14년 형식 G색이고 102,000km요. G색도 괜찮습니다. G색도 괜찮아요. 전동접이 있고 가죽 시트 있고 4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차량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성능 보겠습니다. 13년 4월에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없고 단순 수리가 있습니다. 단순 수리가 있는데 지금 이쪽 쿼터 패널 쪽에 교환이라고 돼 있어요. 교환. 요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교환이 되면은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로 나와야 돼요. 요 부분이 뭔가 전산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순 교체가 있고요. 쿼터 패널이 체크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누유가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오일을 교환하실 때 정비를 가스켓류를 꼭 정비하시라고 언제나 권장해드리고 강력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앞부탁 적재함으로 분류, 단순 수리로 체크, 소비자 고지 요망. 요것은 아마 소비자한테 고지하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무조건 사고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실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9월 26일이면 묶였죠. 묶였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고 차량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쿼터 패널 쪽에 손을 댔기 때문에 김 실장은 사고차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려요. 쿼터 패널 쪽에 손을 댔어도 솔직히 쿼터 패널만 단순하게 정비를 하거나 판금을 했으면은 교환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안쪽까지 안 먹었을 전제 하에 괜찮다고 김 실장은 봅니다. 엔진 쪽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를 크게 본다고 김 실장은 판단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터 패널은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CX5 이륜 모델입니다. 가격적으로 내려갔죠. 1060만원. 검정색에 15년 3월식 105,000km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거치형입니다. 가죽 시트는 있고 전동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는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15년 3월식이고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가 2군데가 있어요. 한 곳에 미세누유가 2개 있으면은 김 실장은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일 교환하실 때 가스켓류 정비하시는 게 아니고 당장 정비를 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장 하라고 김 실장은 한 군데에 2개가 있다 미세누유가 그러면은 꼭 당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죠. 적재함 점검 제외. 김 실장이 보기에는 적재함 쪽이 일반적으로 손을 안 댄 거와 이렇게 좀 소프트 탑이나 하드 탑을 했을 경우에는 구조 변경에 분명히 들어가요. 이게 적재함에 분명히 튜닝이라고 체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소비자한테 고지를 해라. 이 부분은 커터 패널 쪽에 이 부분 때문에 구조장치 변경이 됐다. 검사를 받을 때 꼭 참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고지를 차주가 하라고 이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 실장은 구조장치 변경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체크됐다고 언제나 코란도 스포츠는 확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온 지 11월 19일. 11월 19일이면 딱 2달 전으로 딱 걸리죠. 이제 묶여가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이륜 차량이라는 거. 이륜 차량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륜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핸디캡이 있다는 점을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CX7의 4륜 모델인데 720이에요. 720. 720이면은 분명히 어떤 핸디캡이 있을 겁니다. 보나 마나할 거예요. 우선은 뭔지 보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정말 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 7월이고요. 은색에 108,000km를 달렸습니다. 우선은 손을 안 댔어요. 적재함 쪽에. 그리고 내비게이션 없고요. 전동잡이 있고 가죽 시트는 있습니다. 가죽 시트는 있고 4륜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전동접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2년 7월식이고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있어요. 당연히 사고가 있어야죠. 이 정도 가격대에 사고가 없으면은 아마 제일 빨리 소진이 됐겠죠. 이 정도 가격에 차주가 걸어놓지도 않았을 거고요.
차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시세를 보고 비슷하게 차량 가격을 내놓겠죠. 우선은 사고가 하우스까지 있는 차량이에요. 하우스까지 있는 차량이고 한쪽으로 쫙 갈렸죠. 여러 군데 교체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도 하나 있고요. 미세누유가 있다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오일류 교환할 때 가스켓류를 꼭 정비하시라고 권장해드리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특이사항 하체 수리. 하체의 무슨 부분을 수리를 했다는 거죠. 하체 부분이 뭔가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하우스까지 먹었으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부분 꼭 점검하시고 인지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는 10월 31일. 10월 31일이면은 이제 묶여가는 차죠. 묶여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만간 3개월이 되면 이제 묶인 차 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 꼭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72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큰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있다고 해서 접어둘 건지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그냥 갈 건지 사고 무시하고 굉장히 좀 꼬시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김 실장이 보기에는 사고가 많지만 크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CX-7 4륜 모델의 990만원, 12년 8월에 11만 킬로, 흰색 차량이고요. 우선은 적재함 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댔고요.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전동 접이도 있고 4륜 모델이라고 했죠. 가죽 시트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우선은 성능 보겠습니다. 12년 8월 튜닝이 있습니다. 튜닝은 적법입니다. 적법이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마 적재함 쪽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려 용도이려 깨끗하고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단순 앞삼박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 패널과 조수석 휀다, 본넷 그리고 트렁크 쪽 이쪽은 아마 제가 봐서는 적재함 쪽 하면서 교환이 된 것 같고요. 자, 우선은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다. 김 실장은 언제나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나는 무시를 못하고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안 사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교환이 됐고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좌우 뒤엔다 판금 있음. 이 부분은 판금이 있다는 것은 어차피 적재함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적재함을 달다 보면은 무조건 판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김 실장이 보기에는 적재함 쪽 적재함 쪽 하드탑을 하면서 아마 구조 변경을 하면서 생긴 부분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사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온 지는 11월 18일 이제 2달 지나는 관계로 묶여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990만원. 그리고 흰색 차량이고 4륜 모델이다. 우선은 가격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자, 12년 1월식 검정색이고 11만 3천 킬로 1100만원 CX-7 4륜 모델입니다. 자, 우선은 뒤 딱 보기에도 적재함 쪽 손을 댔죠. 내비게이션 있고요. 스마트 키는 없고 가죽 시트는 있고 전동 시트 없고 전동 접이는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자, 4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12년 1월식 튜닝 있죠. 당연히 적법으로 특별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고 단순 수리가 하나 있는데 단순 수리, 말 그대로 단순 수리, 조수석 휀다. 요 휀다 부분은 100번, 1000번을 교환해도 사고다 아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단순 교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교환해도 그냥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미세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적재한 부분 하드탑 장착. 그렇기 때문에 구조장치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지는 9월 30일 묶인 차량입니다. 묶인 차량이지만 가격적으로 1100이라는 점, 그리고 검정색이고 하드탑을, 요 금액이 꽤 들어요. 생각보다 이 하드탑 이쪽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돈이 뭐 10만원 20만원이 아니에요. 뭐 싸게는 100에서 비싸게는 200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 차량 요 부분을 했다는 것은 돈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안 된 차량을 사서 하셔도 돼요. 단지 돈이 들어가겠죠. 자, 코란도 스포츠 차량 2012년부터 16년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 이 구간 10만에서 12만, 1, 2만까지 봤을 때 잘 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1100에서 1150, 1100에서 1150이면은 잘 사는 가격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란도 스포츠 차량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코란도 스포츠 차량 시세를 알려드렸고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제일 처음 만든 초창기 모델이에요. 스포츠 모델에서 코란도 새로 바뀌고 나서요.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가격이 연식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죠.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짚어드리는 시세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금액은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요 가격대에 들어가면은 잘 사는 가격이에요. 요 가격보다 높아지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김 실장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고요.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륜과 4륜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2륜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굳이 4륜을 안 모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시내 위주로 주행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특히 뭐 상간 오지나 아니면은 좀 비포장도로 이런 쪽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2륜으로도 충분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륜이기 때문에. 전륜일 때 한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면은 전륜이 아니기 때문에. CX5 같은 경우는 후륜이기 때문에. 후륜일 때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짐이 실려 있지 않고 공차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후륜 차량은. 저희가 보면은 보통 겨울에 눈길에서 헤매는 차량들 있잖아요. 좀 고생하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 후륜 차량이 많습니다. 짐을 좀 뒤쪽에 빵빵하게 실었을 때는 별 의미 없이 괜찮아요. 근데 공차일 경우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으면은 차가 많이 돌아요. 힘을 못 받습니다. 후륜 차량은.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고생을 합니다. 특히 그 2륜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 그 상간 오지나 아니면 눈 왔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김 실장 같은 경우는 CX7 4륜 차량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김 실장이 봐서는 4륜 차량을 코란도 스포츠는 사셔야 고생을 좀 덜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짐을 많이 언제나 실어져 있으면은 괜찮긴 해요. 무게중심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나 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륜 차량을 구매하시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란도 스포츠 차량 2012년부터 16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 실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참고사항이에요. 언제나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딜러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하면은 절대 손해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참고로 언제나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란도 스포츠 차량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